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1선발급 투수인 랜스 린 영입에 성공함으로써 랜스 린과 루카스 지올리토, 좌완 댈러스 카이클로 이어지는 강력한 선발 트리오를 구축하고 리암 핸드릭스라는 최고의 마무리를 잡은 반면 화이트삭스와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우승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미네소타 트윈스도 착실한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는데요. 미네소타는 안드렐톤 시몬스와 1년 1,050만 달러에 계약해 유격수 시몬스, 중견수 바이런 벅스턴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센터라인을 세운 데 이어 좌완 J.A. 헵과 1년 800만 달러에 계약함으로써 마에다 겐타, 호세 베리오스, 마이클 피네다, 헵으로 이어지는 4선발까지를 완성했습니다. 미네소타는 양현종 선수의 유력 행선지 중 한 곳이기도 한데요. 한편 지난해 마에다와 함께 건너와 8경기에서 2승 2패, 3.03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41세 최고령 선발 투수 리치힐은 템파베이, 미러키, 그리고 뉴욕 매츠가 현재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네소타는 알렉스 콜로메와 1+1 계약을 맺었는데요. 콜로메의 올해 연봉은 500만 달러고 내년은 550만 달러짜리 상호 옵션이 걸려 있는데 옵션 행사가 되지 않으면 125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에 공식적으로는 1년 625만 달러 계약입니다. 다저스 켈리 젠슨과 함께 마리아노 리베라의 뒤를 잇는 커터 마무리라 할 수 있는 콜로메는 지난 2년간 화이트삭스에서 뛰었는데요. 2019년 30세이브 3블론 2.80, 지난해 12세이브 1블론 0.81로 상당히 잘했음에도 화이트삭스는 콜로메와 재계약하는 대신 연평균 1,8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주고 리암 핸드릭스와 계약했습니다. 2년간 성적은 콜로메가 42세이브 4블론 2.27, 핸드릭스가 39세이브 8블론 1.79인데요. 화이트삭스는 지난해 와일드카드 3차전에서 전날 49개의 공을 던지고 경기에 다시 나선 핸드릭스에게 제대로 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콜로메가 핸드릭스보다 더 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화이트삭스는 큰 멘붕이 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네소타는 간절히 원했던 일이 마침내 일어났는데요. 지명타자 넬슨 크루즈와 1년 1,300만 달러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4년 동안 조정 득점 생산력 147을 기록하는 대활약을 하고 시애틀을 나온 크루즈는 2019년 미네소타와 1년 1,400만 달러에 2020년 1,200만 달러 팀 옵션이 붙은 1+1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실버슬러거를 수상하면서 조정 득점 생산력 163을 기록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173인 마이크 트라웃에 이어 메이저리그 2위에 해당되는 성적입니다. 미네소타에서 뛴 크루즈의 지난 2년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2019년 크루즈는 OPS 1.031을 기록함으로써 베리 본즈, 테드 윌리엄스, 타이콥, 베이브 루스와 함께 38세 시즌에 OPS 1.0을 기록한 5명 중 1명이 됩니다. 지난해 크루즈는 OPS 0.992를 기록하는데요. 이는 베리 본즈와 테드 윌리엄스에 이어 39세 시즌 역대 3위에 해당되는 기록으로 크루즈의 38세, 39세 시즌 성적은 베이브 루스보다도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크루즈는 40세 시즌인 올해도 미친 활약을 할 수 있을까요? 크루즈는 OPS 0.9가 넘게 되면 타이콥과 데이비드 오티스에 이어 40세 시즌에 OPS 0.9를 기록하는 역대 세 번째 선수가 됩니다. 지난해 0.992였던 크루즈는 올해 0.922만 찍어도 역대 2위가 되는데요. 1위는 유일한 OPS 1.0을 40세 시즌에 기록한 데이비드 오티스입니다. 크루즈는 내셔널리그의 지명타자 도입이 확정돼 자신의 몸값이 올라가기를 기다렸지만 진행이 되지 않자 미네소타 잔류를 택했는데요. 어쨌든 미네소타로서는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 미네소타는 그와 함께 34세 시즌인 지난해 타율 2할 2푼 1리, 출루율 3할 7푼 3리, 장타율 4할 6푼 9리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조시 도널슨이 타선의 에이스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럼 그 밖의 소식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세인트루이스에서 골드글러브를 따냈던 이루수 콜튼 웡이 미러키와 2년 1,800만 달러, 옵션 포함 최대 2,6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하와이 출신으로 중국계인 콜튼 웡은 지난 3년 동안 기록한 디펜시브 런세이브가 41로 26인 2위 아지 알비스를 크게 앞선 메이저리그 이루수 1위에 해당되지만 통산 조정 득점 생산력이 96인 공격 때문에 세인트루이스가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인트루이스는 토미 현수 에드먼에게 2루를 맡길 전망인데요. 에드먼은 콜튼 웡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2루, 3루,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6개 포지션에서 모두 평균 이상의 수비를 해낼 수 있는 안정적인 유틸리티맨이고 2019년에 조정 득점 생산력 123, 지난해 90을 기록한 공격력도 기대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펠릭스 에르난데스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2005년에 데뷔해 2019년까지 15년을 시애틀에서 뛰면서 포스트 시즌에서 한 경기도 던지지 못한 에르난데스는 지난해 애틀란타와 마이너 계약을 맺고 스프링 캠프 4경기에서 1승 1패 1.98, 13과 3분의 2이닝 무피 홈런으로 상당히 좋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개막이 연기되자 시즌 포기를 결정했고 애틀란타가 동부지구 우승을 하게 되면서 또 가을 야구와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에 에르난데스는 포스트 시즌 데뷔를 위해서는 컨텐더 팀과 계약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에르난데스와 계약한 팀은 내년에도 1순위 지명권을 노리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입니다. 물론 경쟁이 덜한 볼티모어에서 잘 던지면 7월에는 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연봉이 2,800만 달러였던 에르난데스는 메이저리그에서 뛰면 100만 달러를 받습니다. 에르난데스는 15년을 뛰고 포스트 시즌을 한 경기도 하지 못해 현역 1위에 올라 있는데요. 현역 2위는 메이저리그에서 10시즌을 보냈지만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카일 시거입니다. 어게인 2019를 꿈꾸는 워싱턴 내셔널스는 지난해 옵트아웃으로 뛰지 않았던 팀의 리더인 라이언 짐버맨과 역시 5이닝을 던지는 데 그친 스티븐 스트라스버그가 합류한 데 이어 아기상어 헤라르도 파라가 돌아왔습니다. 파라는 지난해 메이저리그를 떠나 1년 200만 달러에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계약했지만 타율 2할 6푼 7리, 출루율 3할 5리, 장타율 3할 8푼 4리에 그쳤는데요. 워싱턴과 스플릿 계약을 맺었습니다. 스플릿 계약 선수들은 스프링 캠프에 초대되고 개막전 로스터에 들어갈 경우와 마이너리그로 갔을 때 연봉이 다른 스플릿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들은 대부분 언제까지 승격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2019년 워싱턴은 5월 11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파라를 데려왔는데 파라가 아기상어를 등장곡으로 선택하고 팀의 공식 응원곡이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고 19승 31패 후 74승 38패라는 대반전이 일어나 결국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한편 마르셀 오스나에게 관심 있는 팀 중 하나가 템파베이라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어왔고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벤치 업그레이드를 위해 현재 대화하고 있는 선수들이 마인 곤잘레스, 브래드 밀러, 그리고 추신수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홈런이 잘 나오는 필라델피아 구장을 쓰면서 맥스 슈어저를 만나는 추신수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레나도 트레이드로 궁지에 몰린 콜로라도 브리디치 단장이 트레버 스토리를 트레이드할 생각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스토리는 연장 계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레나도의 결말을 지켜본 스토리가 과연 콜로라도에 남게 될지 의문입니다. 스토리는 올해가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연장 계약이 안 되면 트레이드할 수밖에 없는데 브리디치의 트레이드 실력을 봐서는 차라리 퀄리파잉 오퍼를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스토브리그 단신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